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여의도 번데베이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제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좀 하는데 여의도 새강에 가서 열심히 걷다 왔습니다. 여의도 새강은 정말 아주 예쁜 걷기의 성지인 것 같아요.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부드러운 흙을 걸으면서 듣는 그 자연과의 친화감,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트럼프의 총 배팅을 하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외신과 다르게 되게 비등비등하고 누가 막판에 1, 2% 결집하느냐, 이 결집의 문제인데, 숨겨진 해리스에 대한 과거에는 이제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면 히든 해리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리스가 아주 한두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기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시작은 트럼프의 총 배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트럼프의 총 배팅을 하자 한 줄을 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이제 이란 본토를 공격하는데 굉장히 머리를 쓰면서 공격을 한 거죠. 첫째는 이란의 석유시설과 그다음 핵시설은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고, 두 번째 이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서 언제 며칠 날 공격을 하겠다고 미리 이란에게 좀 알려준 거죠. 이렇게 좀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무리해서 전쟁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4년이라는 시간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한 상황을 좀 길게 이용하면서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큼 전쟁이 확전되거나 크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지금 이란은 굉장히 지금 참고 있는 거죠. 참고 있고 해리스가 당선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일단 전쟁은 트럼프에게 좀 유리하게 한 방 더 때려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외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가서 네타냐후를 설득을 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죠. 바이든 정부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우리 이제 골든 캐럿, 트럼프의 아들과 같은 우리 앨런 머스크, 방산, 바이오, 원전, 재건주, 여기에 코인이 하나 끼죠. 코인. 여기에 빠진 게 금융. 금융. 이런 정도로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은 크게 먹지도 못하겠지만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금주는 트럼프 여기에 배팅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맞지 않을까. 지금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갈수록 더 경합하면서 붙으면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언클리어, 불확실성이 제일 시장을 괴롭게 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많이 포지션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포지션을 줄이고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장애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의 핵심은 선거, 트럼프, 전쟁,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요일날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61, 나스닥은 플러스 0.56, S&P 500은 마이너스 0.03, 나스닥만 상승을 했죠. 금리가 좀 올랐는데도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은 누구 덕택? 테슬라의 덕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 끝난 걸 보면 테슬라가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했다. 22% 올라가고 또 3.34% 정도 오르는 모습, 나스닥이 사상 최고에 근접하는 모습, 거의 사상 최고, 테슬라도 그렇고 사상 최고. 일단 테슬라는 $350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바닥은 $200에서 $250 대꾸받고 장기적으로는 $300, $350. 지금 $300가 1차 목표, 350이 2차 목표. 다른 거 살 거 있습니까? 그냥 테슬라 사서 가지고 와야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테슬라에게는 유리하다. 트럼프가 이기면 더 유리하고 해리스가 이겨도 유리하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이다. 뒤에 테슬라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을 요약해보면 미국 페드가 금리 인하 속도가 유럽 등 다른 중앙은행들에 비해서 느리다. 이런 우려로 채권 금리가 급등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더 추가로 나려지긴 낮아지겠지만 예상과 다르게 낮아 속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금리가 튀어 올라오는 모습. 여기에 트럼프 정권이 집권했을 때 채권을 막 찍어낼 리스크,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는 거죠. 미국 10년급 채금리가 4.2까지 상회 중이다. 지난 금요일 미국 금리 테이블인데 2년은 4.107, 0.9bp 거의 상승하지 않았죠. 10년은 4.232, 거의 보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렇게까지 채권 시장이 크게 움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4.2까지 올라갔던 10년짜리 금리는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4.5까지 가는 정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4.5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공격했죠. 본토를 공격했다는 거죠. 이란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응을 할지 모르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유가는 이미 장 이후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유가는 그 전의 모습입니다. WTI는 2.16% 상승해서 71.3원,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응 정도로 봐야 되는데 월요일날 시장이 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유가는 일단 시장이 열려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알려줬다는 거죠. 네, 네덜란드 대상을 통해서 며칠 날 언제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약속 대련을 했는데 이란의 모습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우리 중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참전하는 듯한 느낌을 줬는데 중동 전쟁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왜 강세냐? 이 리스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건 미국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 경제 펀더멘탈의 문제는 나중에 치더라도 센티적으로도 중국 두들겨 팰 것 같고, 러시아 저렇게 전쟁 속으로 들어가 있고, 유럽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지금 경제가 튼튼하고, 또 새롭게 집권할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결론적으로 미국 달러의 강세로 이끌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금리 인하도 계속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모아서 104까지 달러 지수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당연히 나머지 통화는 다 약세라는 거죠. 한국도 약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국 시장의 일주일간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 정도를 팔았죠. 다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67억을 사는, 살짝 사긴 샀는데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 자금 동향을 봐도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는 모습, 여기를 바닥으로 봤나?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용장군은 살짝 꺾이는 모습, 고객 예탁금은 느는데 신용장군은 꺾였다. 그만큼 사람들이 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모습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수급이 누구 수급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죠.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도 570만 주를 파는 모습, 그 전주 1000만 주를 파는 거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롱숏이 걸렸다. 네, 확실히 삼성전자를 숏을 놓고 롱은 누굴 넣냐? 애플,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를 롱으로 두는 세력이 있고, 숏은 삼성전자 하나만 계속 숏을 치는 거죠. 네, 물량도 많고 대차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숏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 SK 하이닉스의 이게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죠.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빨간 것들이 풍풍풍 나오는데 삼성전자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형적인 롱숏이 글로벌적으로 걸려있어 삼성전자 패서 먹을 수 있는 게 많죠. 유동성도 좋죠. 물량도 좋죠. 논리적으로도 맞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게 30일째 매도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서. 그러나 거의 다 와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8단을 우리가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필요한데, 곧 있으면 이제 IR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시장은 뒤집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 결과를 앞두고 미리 이익을 실현하거나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특히 대선 직후에 연준의 11월 연방 공개 시장의 FOMC도 예정된 만큼 시장의 경계감 더욱 높다. 11월 5일 날 끝나고 아마 그 다음 날인가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일단 대선 결과 이후에 열립니다.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가 대거 발표가 된다. 월말이고 다음에 올 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선 연준의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시장 지표가 대거 11월 1일 날 나옵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구인이직 보고서, 졸투 보고서, ADP 민간 부분 고용 보고서, 이러한 노동시장 발표 지표들이 대거 이번 주에 있습니다. 미국 상분기 성장률 속보치도 나오죠. 연준 위원들은 11월 FOMC를 앞두고 이제 블랙아웃 발언을 삼가하는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갔다. 이번 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 PCE 물가지표 가격지수가 공개가 된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봅시다. 12월 29일 졸트 구인 건수가 나오죠. 790만 컨센서스. 네, 전기는 840만 명. 네, 3분기 GDP는 3%. 네, 3% 정도 컨센서스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개인 소득 전월비 0.4%. 그 다음에 개인 소비도 0.4% 상승. PC 물가도 전월비는 0.2. 전달은 0.1이었는데 그 다음 핵심 PC 물가시도 전월비 0.3% 정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살짝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전월비 대비로. 네, 비농업 고용 건수도 1000만, 10만, 12만 명 정도. 시장은 10만 명만 넘으면 괜찮고 12만 명 굉장히 좋은 거죠. 실업률은 4.1%.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3% 상승. ISM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되는데 47.6. 지난달이 47.2였으니까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고용 관련 지표들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금주에 주요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될 주요 퀘스천 한번 보죠.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됐을 때 금리 상승이 멈출 수 있을 것인가, 금리 상승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 이유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단 트럼프의 마지막 지금 선거가 10일 정도 남았죠. 일주 다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선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사이에 금리는 어떻게 될까?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특히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 있는데 미국의 금리 향방이 어떤 팩터와 어떤 요인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불과 열흘 앞두고 다가온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재차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1차 대선 토론 직후와 마찬가지로 소위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개되고 있다. 토론 직후, 과거 1차 대선 토론 직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개되고 있죠. 지난 2016년 11월 초 트럼프가 예상 밖 당선 이후 급격히 진행됐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같이 가장 특징적인 변화가 장기금리가 급등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죠. 2016년에 트럼프가 예상 밖으로 힐린턴을 이기면서 나타나는 현상,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금리가 가장 먼저 크게 치고 올라갔다. 10월 들어 현재까지 미국 10년물 장기 명목금리가 약 48bp 급등을 했는데 이를 좀 쪼개보면 인플레이션 상승에 의한 것이 10bp에 불과하고 48bp 중에서 38bp가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오는 그러한 금리 상승이었다. 왜 실질금리가 상승했을까가 훨씬 더 시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거의 금리에 영향이 없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리플리케이션 수입,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할 그 가능성 시나리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높아지면 확대 재정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뭘로? 채권 발행해서 찍어내겠다는 거죠. 백악관도 상원도 하원도 모두 공화당이 당선될 최악의 케이스가 지금 금리 시장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반면 그동안 장기금리를 움직였던 인플레이션의 그러한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기대는 높아지지 않는 가운데 성장률 전망만 개선되면서 장기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주식시장은 미국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장기금리가 오르면은 주로 미국 주식시장이 박살이 나야 되는데 미국 주식시장 빠지지 않고 간단히 버티고 이머징 시장이라는데 그의 시장에서 박살이 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장기금리가 일시적일 가능성에 배팅을 하고 일시적이라고 보는 판단이 많다는 거, 미국 내에서는. 그리고 튼튼한 미국 경제에 더 방점이 찍히면서 주식시장을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의 현재 금융시장의 반응은 지난 2016년 11월 8일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약 한 달 반가량 급속히 진행됐던 트럼프 트레이드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10년물 명목금리가 1.83에서 2.6까지 77bp가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실질금리 상승폭이 58bp에 달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 당시에 19bp밖에 녹아있지 않았다. 결국 지금이나 여기나 인플레이션이 장기금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트럼프 정치적인 리스크 속에 숨겨져 있는 리스크가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장기 급등에 불구하고 경기 전망 개선세에 힘입어 주식시장이 약 10% 상승하였는데 주로 경기 민감주하고 금융주가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실현했다. 2016년에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 경기 민감주는 IT 같은 거죠. IT 같은 것도 경기 민감주일 수 있는데 금융주. 네. 여러 가지의 정책적 촉세를 풀어주는 거.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올 연말에 가장 최대 승자는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금융지주를 계속 여러분들이 강추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2016년 말 트럼프 당선 직후 금융시장이 보였던 반응을 잘 참고를 하자.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강세이고 주식도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가 올랐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와 차이점은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크게 두 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전망이 된다. 10년짜리 기준으로 4.25에서 4.5까지는 각오를 하자. 그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굉장히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가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실질금리 10년짜리도 내려간다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뭘 사야 되느냐가 더 훨씬 중요하게 방점을 찍힐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미국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주가 나타날 것 같고 또한 수혜주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피해주와 수혜주를 선별하는 그 선고안, 그 가이드라인이 현재의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다. 이게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역별로 또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더욱더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예상되는 수혜주로는 산업재, 자본재, 은행,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반대편 피해주는 IT와 재생에너지 이런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IT는 상당히 이중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를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시장은 트럼프 당선 시 미국 자산의 A주의를 재차 강화시킬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보면 먼저 선반영을 했다. 금리가 먼저 선반영해서 튀어 올랐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추가로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안정을 찾을 것이다. 미국 주식은 올 연말까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미국은 좋다. 반대로 나머지 이머징 시장은 큰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수혜주와 피해주의 극명한 국가도 그렇고 그 안에 섹터별로도 피해주와 수혜주가 갈릴 것이다. 이것을 선별해내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주저주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주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먼저 2차 전지 섹터 한번 봅시다. 2차 전지 섹터는 캐즘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하고 GM이 그걸 보여줬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임플리케이션을 한번 함의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방 전기차 수요 센티멘트의 정확한 개선 신호가 제시가 됐다.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2주 전에 GM도 좋았고 전주는 테슬라 실적 설명회를 통해 업황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시장에 알렸습니다. 테슬라의 2024년 분기별 EV 시장 톤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2023년 연말에서 24년 1분기까지는 다소 비관적이었고 당분기에는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를 앨런 머스크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톤이 변화가 됐다. 두 번째, 탑티어 시장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렇죠. 탑티어 전기차도 이제 캐즘을 넘어가는데 여기서 1등과 세컨 그룹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앨런 머스크는 당분간 둔화된 EV 업황 분위기, very challenging automotive environment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24년 연중 최대 생산 판매를 기록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This quarter actually is a record 3/4 for us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는 자동차 부분의 그로스 마진 크레딧 판매를 제외하고 17.1%, QOQ는 2.5%가 상승하고 Y1은 0.8%가 상승하는 기록을 하면서 완연히 회복 추세로 전환됐음을 시장에 알렸다는 거죠. 중요한 모습입니다. Q도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profit, 시장에서 가장 중시하는 프로핏이 확실히 늘면서 캐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분명히 시장에 선언을 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2025년 4680 배터리 생산 확대 및 외부 조달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4680 배터리 내부 조달과 이걸 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테슬라의 기존 온통형 전지 공급 기업들의 협업은 4680 배터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4680 배터리를 내지화 용도로 사용하고 외부 조달까지도 가능하다. 더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조달도 하겠다는 거죠. 앨런이 지속 강조하는 원가, 이번 설명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강조한 점을 감안시 4680 전지의 고성능 케미스트리 위에 생산 및 공정상 생산원가 감소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의외로 생각보다도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4680 배터리가 내부에서도 잘 만들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LG엔솔 같은 기업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번째, 2022년 23년 테슬라랑 배터리 소재 직납 계약을 체결한 국내 전구체, 양극체, 분리막, 동박 기업들은 2025년 테슬라에 향해서 실질적으로 물량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 이제 2025년에는 테슬라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준비했던 것들이 납품이 되면서 캐즘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테슬라 발표의 다섯 번째, ES 시장이 본격으로 개화되기 시작했다를 또 알리죠. 2024년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가이던스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주목할 부분은 당분기 에너지 사업이 30.5%의 매출 총이익을 달성했으며 매출 총이익이 굉장히 30.5%까지 높죠. 메가팩 설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파워월 설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ES 시장의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산업이 생각보다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라스톱이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인데 라스트롭 공장은 40기가와트 연 캐파에 도달했으며 상하이 메가팩토리는 2025년 1분기부터 메가팩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다. ESS 산업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ESS 관련 트레이딩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진 시스템, 한중 NCS, 한중 NCS가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좀 두들겨 맞는데 4만원대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6만원까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위너 테이크 이트 올. 우리 아바의 노래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는 게임이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트럼프에 배팅한 그의 선고안이 모든 것을 추가로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EV의 4680 배터리 내재와 에너지, FSD, 크레딧 등 수익 기여의 다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후발주자와 격차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세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다. 뭐 제2의 에디슨이라고 칭찬하신 분도 있는데 동의합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모빌리티, 로보틱스, AI 미래 산업 본격 확장을 가는 것으로 전망돼 집중 매수가 필요하다. $250 근처에서는 눈 감고 사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LG엔솔, DC시스템, 동원시스템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에 지금 몰빵을 많이 하죠. 네. ARM 샀다가 많이 터져가지고 좀 팔아서 테슬라로 금요일을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350까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될 분야는 바이오죠. 네. 바이오가 꺾일 것 같다. 제가 약간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고평가 영역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많이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전혀 흔들리짐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서 봤던 단어는 바이오스는 치매다. 치매를 본 거죠. 치매. 이제 항암에서 비만으로 가서 다음은 치매일 확률이 높다. 네. 이제 바이오 시장의 막은 항암, 비만, 그 다음에 치매까지 시장이 눈길을 주고 있다는 거죠. 10월 29일에서 11월 1일 다음 주부터 11월 초에 CTAD, Clinical Trials and Alzheimer's Disease, 알즈미어, 아마 이제 치매를 이야기 같은데 2024 학회가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TAD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중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고 있다. 알츠하이머 임상학회다. CTAD. 올해 CTAD의 핵심은 롯이다. 네, 트론티네밥. 네, 트론티네밥. 마비 붙으면 항체라고 이야기했죠. 트론티네밥. 항체 이름이 트론티네밥. 이 단어 모르면 또 공부하기 힘들죠. 1B, 2A 이상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주목이 필요하다. 핵심은 로슈의 트론티네밥. 네,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슈는 2022년 아미라이드 베타 타겟 항체 칸타네누바 알츠하이머 3상 실패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박살났는데 그 이후에 자체 개발한 BBB Blood Brain Barrier, 네, BBB 이 단어 모르면 또 공부하기 힘들지. 이렇게 기초단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뇌를 막고 있는 얇은 막이 있다는 거. 이 막을 투과해서 약물이 전달되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죠. 셔틀 플랫폼을 활용하여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에 재도전을 하고 있다. 2022년에 자기가 했던 아미로이드 베타 타켓 항체 칸타레누밥이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만든 게 트론티네밥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1B, 2상을 발표하는 거죠. 따라서 이번 학회에서 고용량 28주 장기 코호트 데이터 첫 공개 예정. 주요 관전 포인트는 ARIAE 발생률, 안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실험의 결과죠. ARIE, 뭐의 약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치매 치료제를 발표하는 파이프라인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이드라인 수치가 ARIAE, 이 안정성에 관한 수치가 정말 중요하죠.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율이 얼마나 되는 유효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죠. 28주차 장기에서도 경쟁사 대비 우수한 ARIAE 발생률, 경쟁사는 10에서 40% 정도 나오는데 이것보다 더 낮게 나와야 되고, 아밀로이드 감소율도 경쟁사는 50에서 60% 감소가 나오는데 과연 로슈 것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로시는 10월 30일 니얼러지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해서 계획을 발표할 예상에 있습니다. 3상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죠. 1B 이상을 발표하니까. 그렇다면 국내 선구자는 누구냐? ABL 바이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국내 선구자는 ABL 바이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BBB 셔틀의 가치가 재부각이 될 것이다. 국내는 ABL 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죠? 트론티밥은 기존 경쟁 신약 대비 강력한 안정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제시 중에 있습니다.
최근 유럽 CHMP 레카네바 신약 승인 공고 거절은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ARA2에서 문제를 발표했었는데, 네, 트론티네밥은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트론티네밥의 차별화된 데이터는 결국 BBB 셔틀 활용 덕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뇌를 투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이걸 우리나라는 ABL 바이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BBB 셔틀 개발사는 소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대장적인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올해 ATV 항체를 반환할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죠. 다만 CTAD 학회를 통해 BBB 셔틀이 재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ABL 바이오가 ABL 301 산호피 개발, 향후 이상 진입 및 신규 적용 확증 기대할 정도로 ABL BL 301이 산호피와 함께 개발을 해서 일상을 종료할 예정이죠. 25년 1월에. 국내에서는 ABL 바이오가 IGF-1R 기반의 BBB 셔틀, 알파 시누크레인 타깃으로 2020년 산호피의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파킨슨병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산호피와 함께. 이러한 BBB 셔틀 기술을 가지고 있는 ABL 바이오 너무 중요하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따르면 일상은 2025년 1월에 종료할 예정으로 주 평가 지표는 안정성, 아까 이야기했죠. 안정성이나 추가적으로 BBB 셔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PK 데이터도 공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상 결과에 따라서 파킨슨병 이상 진입 및 추후 산호피 BBB 셔틀 적응증에 추가 확장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게 바로 ABL 바이오 301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라인. ABL 301. 파킨슨병 BBB 셔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 트럼프 수혜주죠. 방산, LIG, 넥슨, 현대로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금융은 KB금융, 하나금융, 제건 SY스틸과 SG. 양자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엑스게이트, 온전 우주렌텐과 서전기전,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DI, 테크인, 기타 코인은 알아서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투자해야 될 그러한 관심 종목을 제가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저희 카페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우리 제 카페에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하십시오. 종목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카페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하는 것은 뭐 제 공부도 있지만 저희 카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모든 것 카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네, 트럼프의 방점을 찍자.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카페에 관심 좀 올려놨으니까 잘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 방금 말한 치매 관련된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다시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올려놓을 생각도 있는데 한번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